GV80부터 제네시스의 새로운 옵션 선택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어떤 옵션이 필요하고 또 어떤 옵션은 필요 없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옵션 선택 방법부터 알아보면 뼈대만 있는 기본 사양의 엔진 종류를 선택하고 몇 인승짜리를 구입할지, 외장 컬러는 어떤 색으로 할 건지, 내부 디자인은 어떻게 선택할지를 결정한 다음, 그 다음 파퓰러 패키지나 개별 옵션 등에 살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차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에서도 똑같은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엔진은 3.0 디젤만 시판되었습니다. 기본 후륜구동에 350만 원을 추가하면 터레인 모드가 포함된 4륜구동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물론 차라는 게 다양한 환경에서 다니기 때문에 4륜구동이 좋겠지만 공도에서만 주행하신다면 추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몇 인승을 탈 건지 정해야 합니다. 5인승은 3열 시트가 없는 만큼 트렁크 공간이 그만큼 확보되고 시트가 들어갈 자리가 비게 되어서 트렁크 바닥 밑에도 수납 공간이 좀 많아집니다. 7인승 모델의 경우 3열이 올라와 있다면 기본 트렁크 공간은 많이 좁아지고 3열을 내려야 5인승과 같아집니다. 다행인 점은 3열 시트를 접고 올리는 건 모두 전자식으로 편하게 올렸다가 내릴 수 있습니다. 3열의 시트 자체는 편하지만 아무래도 공간 자체가 성인이 앉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3열로 올라타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래도 후에 언급할 파퓰러 패키지를 적용하면 3열 에어컨도 적용되어 어린이가 있는 집은 추가 100만 원으로 7인승을 고려할 만합니다. 컬러는 기본 메탈릭 컬러를 선택하면 추가 금액이 붙지 않고 화이트, 그린, 그레이 세 종류의 무광 컬러 중 한 개를 선택할 경우에 70만 원의 추가 옵션이 발생합니다. 외관 색깔과 함께 가장 개인차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 휠이 아닐까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현대기아차 양산차 최초로 적용된 22인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휠이 추가 190만 원짜리 옵션인데요. 사실 스포츠카가 아닌 일반 자동차에서는 휠이 크면 연비도 떨어지고 탑승감도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큰 휠을 타는 이유는 오로지 그 예쁘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휠은 자동차 디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누가 저보고 GV80을 사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190만 원을 내고 22인치를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 옵션인 19인치를 선택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면 기본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금액을 내고 20인치 휠을 사시려는 분들은 차라리 조금만 더 투자해서 22인치를 사시는 게 훨씬 디자인적으로 예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옵션을 추가하신 게 아니라면 이 바닐라색과 블랙으로 처음에 내장 색깔이 제한되고요. 디자인 패키지를 선택하면 다양한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이아몬드 퀼팅 시트가 GV80의 상징같이 여겨지지만 이것도 300만 원의 옵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사진 왼쪽부터 무옵션, 150만 원 옵션, 300만 원 옵션에 포함된 시트 내용입니다. 300만 원 옵션을 선택하면 도어의 가니쉬가 리어루드로 변하게 됩니다. 내부 디자인 옵션은 확실히 가격 차이도 나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내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라 기본 옵션도 좋은데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장 디자인까지 다 선택했다면 파퓰러 패키지와 개별 옵션을 볼 차례입니다. 파퓰러 패키지는 제네시스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들만 모아서 할인해 놓은 패키지인데요. 내용을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3D 클러스터와 지능형 헤드램프가 포함된 하이테크 패키지,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증강현실 대비, 원격 주차가 포함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 패키지, 2열 전동 및 통풍 시트, 2열 LCD 공조 조절 장치, 3열 공조 시스템 포함된 2열 컴포트 패키지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옵션들입니다. 지금 말한 옵션들은 꼭 필요한 옵션들이기 때문에 GV80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파퓰러 패키지는 필수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옵션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요. 파퓰러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패키지 옵션으로는 운전석 18A 시트와 문을 살짝만 닫아도 닫아주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 이 두 개가 포함된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1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태 나온 모든 옵션 중에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가장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네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에 이번에 주목을 받았던 자동 차로 변경과 연동형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를 묶어서 150만 원인데요. 내비게이션과 운전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는 최신식 크루즈 컨트롤과 고사양 자율운전까지 합쳐져 있는 최신 기술형 패키지입니다. 2 0 0 0 0 0 원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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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원에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메인이 되는 옵션입니다. 소음을 감쇄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옵션이 160만 원이라는 점은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아웃도어 패키지는 2열 220V 아울렛과 트렁크 러기지 스크린, 매트를 제공하면서도 40만 원입니다. 비교적 저렴하고 또 220V의 활용성이 높다는 걸 생각하면 꼭 들만한 옵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빌트인 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전후방 주행 시 그리고 주차 시에 12시간까지 블랙박스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요. 소리가 녹음이 안 된다고 하네요. 기능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옵션은 아니지만 사제 블랙박스를 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겠네요. GV80의 옵션을 분석해 본 결과 꼭 필요한 옵션은 파퓰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2, 아웃도어 패키지입니다. 차량 기본가 6,580만 원에서 이 세 옵션을 포함하면 7,4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옵션을 추가하면서 가격이 더 늘어나겠지만 결론은 가장 기본적인 옵션만 넣었을 때 이 차의 차량가는 7,400만 원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차는 제네시스 GV80이었습니다.